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탈진 증후군, 일명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마치 에너지가 방전된 것처럼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라고 하는데요. 이 증상이 심해지면 무기력증이나 자기 혐오, 심하게는 직무 거부 등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무엇인가에 몰두하며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과 여유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극심한 피로의 원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에 지쳐서 또는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분들, 오늘 시간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극심한 피로입니다. 그냥 피로가 아니라 극심한 피로다. 극심한 피로를 느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임시적으로 무슨 도약을 먹는다, 무슨 음식을 먹는다, 휴식을 취한다, 이래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럴 경우에 각종 검사를 해서 어떤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지 찾아봐도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이것을 치료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로하다 이러면 뭐 인삼차라든지 녹용이라든지 십전대보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도 전혀 듣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피로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나 피곤해서 눈이 안 떠진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오후 되면 좀 낫대요. 근데 어떤 분은 오전에는 좀 반짝하다가 오후 2, 3시 되면 피곤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전에 피곤하다는 사람 보면 대개 양기가 부족한 사람이고 오후에 피곤하다는 사람은 음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양기 그러면 이 위쪽을 얘기하고 음혈 그러면 위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피곤한 게 다릅니다. 오전에 피곤한 것을 치료하는 약이 따로 있고 오후에 필요한 것을 치료하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할 때도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고 보약을 쓴다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루 종일 피곤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밥만 먹고 나면 피곤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밥만 먹고 나면 누우면 안 되는데 눕는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힘이 없죠. 근데 먹고 나면 기운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밥 먹고 나면 꾸벅꾸벅 졸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피로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또 자기는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주한 다음 날 너무나 피로를 많이 느낀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의 원인은 과로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뭐 과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육체적인 과로, 정신적인 과로. 그다음에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것이 신경성 위장병이 되겠죠. 이럴 때 신경성 위장병을
치료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만성 피로, 극심한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지금 말하는 신경성 위장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목에 가래가 붙어 있는 것 같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풀어줘야, 목이 답답하다는 것은 뭐예요? 목이 꽉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전신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답답하다는 건 뭐예요? 엔진이 문제가 생긴 건데 팔다리에 힘이 있을 리가 없죠. 또 무리한 성생활. 알맞은 성생활은 필요한데 무리한 성생활. 또 과음. 술은 보약이야. 그런데 너무 많이 들면 술 때문에 피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식후 혼건. 밥 먹고 나면 노곤하고 기운이 없는 것은 심폐, 엔진이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신에 땀이 나서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나죠. 특히 여름에 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많이 흘리는 경우, 또는 전혀 땀이 안 나던 사람이 땀을 흘리는 경우, 대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땀을 덜 흘려요. 그런데 그렇게 덜 흘린 사람이 어쩌다 땀을 흘렸다. 그러면 맥을 못 춥니다. 또 큰 수술 후 또는 대병 후, 큰 수술 후에 피곤하면 그거는 수술 뒤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대병 후의 회복. 대병 후에 회복하기 위해서 뭘 먹는다, 뭐 민간요법이 많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어떤 병을 앓았는지, 얼마나 됐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병을 앓았는지에 따라서 그 뒷마무리 짓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전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알맞게, 그에 맞게 치료를 하거나 보약을 쓰면 극심한 피로가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피곤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 뭐가 피곤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이 드신 분 전혀 피곤 안 느낀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의 피로는 전혀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된다. 50대는 갱년기를 겪을 나이죠. 그러니까 50대의 피로는 갱년기 증상을 좋게 해주면 피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 또는 50대의 피로를 다른 각도에서 치료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로의 치료는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극심한 피로가 한의학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보약을 쓴다. 이것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고 종류가 있고 나이에 따른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극심한 피로가 잘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